나는 이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ELS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ELS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는 ELS인데요. 들리는 이야기가 참으로 극단적인 것이 ELS입니다. 아니, 해마다 막 100조 원씩 팔린다는 거 보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손실이 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 보면 정말 안 좋고 위험한 상품 같기만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매우 강한 것도 이 ELS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ELS를 투자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접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명확히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LS란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고요. 주가에 연동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동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 주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베팅한 그 범위 내에서 주가가 예측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지수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투자를 하면 이걸 ELS라고 하고요. 원유나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투자를 하면 그걸 DLS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이런 상품들의 움직임이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투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LS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곰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뚱뚱해서 몸무게가 100kg예요. 이 친구는 다이어트를 하면 몸무게가 한 70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요요가 와가지고 방심하면 막 12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런 곰탱이라는 친구를 두고 전혀 다른 친구 둘이서 서로 내기를 합니다. 이 뚱뚱한 곰탱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둘만의 내기를 하는 거죠. A가 말합니다. 나는 저 곰탱이의 몸무게가 3년 안에 50kg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에 이자를 너한테 10%씩 줄게. 얼마 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50kg에 닿는 순간 내가 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50kg보다 더 내려가면 더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라는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곰탱이는 다이어트 저번에 했던 거 보니까 한 70까지 빼도 힘들어 하던데 50kg까지 설마 몸무게가 내려갈 수 있을까? 정말 아파가지고 병들지 않는 이상 50kg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10%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50kg로 내려갔다가 다시 3년 안에 100kg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이 내기를 하는 대신에 A한테 몇 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자, 먼저 50kg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10% 주는 거 오케이. 근데 3년은 너무 기니까 1년에 2번씩 몸무게를 재서 빨리 돈을 받고 끝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내기를 한 날로부터 첫 6개월이 지났을 때 92kg, 거기서 다시 6개월이 지나서 1년째가 될 때도 92kg, 1년 반 될 때 90kg, 2년 될 때 87kg, 2년 반 될 때 82kg, 그리고 3년째가 될 때 80kg. 이렇게 6개월마다 그러면 몸무게를 체크를 해가지고 해당 날짜에 저 수치들을 넘으면 A가 B한테 그 기간에 대해서 그냥 10%를 주면서 이 내기를 종료하는 조건을 답니다. 이것이 ELS의 수익 구조입니다. 곰탱이의 몸무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오르면 돈을 벌고 이게 떨어지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둘 관계에 별다른 계약 관계, 조건들이 있는 거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A가 B한테 10% 이자를 주거나 또는 A가 B의 돈의 절반 이상 가지고 가는 그런 내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B의 입장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기로 한 무언가가 있고 이것이 일정한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정한 조건, 그것만 달성되면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통 6개월인데요. 그때 체크를 해서 일정한 선 위에 있다면 만기가 3년이 아니라 점점 짧아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ELS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LS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건 M증권사에 들어가서
특정한 시점에 내가 살 수 있는 ELS의 리스트를 본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ELS는 매주 한 증권사에서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이렇게 다 쏟아내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선택할 수 있는 ELS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며칠 동안만 투자를 모집하고 바로 닫힙니다. 그리고는 바로 새로운 회차들이 나와서 이렇게 라인업을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같이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의 ELS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무난한 거 하나 골라볼게요. 자, 예시로 보여드린 건 이미 청약이 끝나서 이미 지나간 ELS인데요. 2등급 고위험 상품, 주식이 들어있으니까 2등급이겠죠.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적혀있죠. 원금이 보장되는 ELS는 ELB라는 별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ELS를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수익률은 회차별로 다 다른데요. 이건 10%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좀 낮은 게 한 4~5% 정도에서 높은 거는 10%, 한 중후반 정도까지 매우 범위가 넓어요. ELS 그 개별적인 것들마다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덜 공격적인 것이 있고 매우 공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볼 바로 그 자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지수인 코스피 200과 미국 지수인 S&P 500이 있고 우리에게는 썩 익숙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자산이 3개인 거고요. 이 지수들이 수치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그냥 백분율화 시켜버립니다. ELS가 투자 모집을 마감하고 딱 닫게 되면 이 3개의 기초지수가 각각 다 100%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3가지 지수가 각각 오르면 102%, 110% 이렇게 올라갈 거고 떨어지면 90%, 80%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3개의 기초자산들이 이 100 기준으로 어떻게 잘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기초자산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까지 있는데요. 1개가 충족하는 것보다 2개가 어렵고 당연히 3개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보통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상환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상환, 즉 수익을 빨리 결정짓고 그냥 끝낼 수 있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는 그 수치를 나타냅니다. 퍼센트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6개월째, 1년째, 1년 반째, 2년째, 2년 반째, 3년째 이렇게 6개월마다니까 6개인 거죠. 여기 보면 청약 마감이 된 게 5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100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이날부터 6개월째가 되는 날 첫 번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충 한 11월 14일 정도 되겠죠. 앞서 100으로 출발한 이 지수들이 이 첫 6개월이 지난 이 날, 이 첫 번째 숫자인 이 92, 즉 이 3개가 다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92%를 3개가 다 넘으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으면서 6개월 만에 이 ELS의 상품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연 10%였는데 6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5%를 받으면서 아예 종료가 되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통장으로 그냥 들어와요. 이자까지 같이 들어왔으니 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시 그 주에 청약 가능한 ELS를 찾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또 발표가 나면 5,000원짜리 당첨되면 그 5,000원 다시 가지고 가서 또 그 해당 주에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첫 6개월 되는 그 11월 한 14일 그때 유로스탁스는 한 102%, 그리고 코스피 200이 한 95%, 근데 S&P 500이 만약에 90% 정도였다. 그럼 하나가 92%를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주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다시 6개월을 기약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2021년 5월이 되겠죠. 그럼 다시 저기 두 번째에 있는 저 92% 저걸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날 그 3개의 지수가 모두 92%를 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3개가 다 92%를 넘어서 충족을 하게 되면 이 ELS는 종료가 되면서 또 이자와 원금이 함께 들어오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제 1년을 채웠으니 이자가 10%만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6개월마다 평가를 하는데도 뭔가 하나가 계속 떨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충족을 못하고 길어지잖아요, 만약. 그럼 이제 6개월, 1년, 1년 반 이런 식으로 가서 최장 3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다 만족을 못하고 3년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년치의 이자인 30%만큼을 이자로 받으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엥? 충족을 안 해도 수익을 준다고? 이 6개의 숫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기 상환의 여부만 결정한다고 해서 조기 상환 배리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여기 위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무시무시한 낙인이라는 숫자가 바로 손실의 여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인 거죠.